복지는 배복자에다가 진단할 진짜니까 배를 진단해서 그 사람의 병을 파악하는 진단법 중에 하나인데요. 배를 눌러보면서 이 사람의 병의 위치라든지 어떤 형태의 병을 가지고 있는지 해가지고 진단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이어지는 진단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오장육부가 어디가 허하고 어디가 실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기, 혈, 진액이 부족한 거, 그리고 몸에 노폐물이 어디에 많고 어디에 어느 정도 많은지까지도 복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혈을 보는 설진과 맥을 보는 맥진을 같이 더불어서 복진으로서 환자분을 진료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환자분의 병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환자가 오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듣고요.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맥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제 옆에 있는 베드로 가서 누워서 복진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일단은 복진으로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미리 다려놓은 처방을 환자분한테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명치 끝에 담적을 주증상이다 한다면 그 담적에 치료하는 약을 먹게 되면 담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료한 거, 복진한 거를 통해서 병의 증상이 되는 것을 확진을 하게 되죠. 환자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째, 환자들이한테 맞는 약을 빨리 좀 찾게 됩니다. 둘째, 약을 먹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도 복진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이 약이 얼마나만큼 잘 적용되고 있고 부족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복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짧게는 15일, 길게는 1, 2년을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약을 오래 먹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갈까 부담감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복진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복진이 변하고 병의 증상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처방도 변해지기 때문에 간 수치에 무리 안 주면서도 그때그때 몸이 변하는 것에 따라 적절한 한약을 쓰기 때문에 간 수치가 이상이 없이 아주 장기간 약을 먹을 수 있게 되는 데는 이 복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좋아지면 복진은 변합니다. 뭉친 것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눌렀으면 깝깝한 것들이 약해지고 너무 약한 것은 탄력감이 생기고 환자분에게 증상을 여쭤보면 몸이 좋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진은 배를 눌러보면서 병을 원인과 상태를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까지 유출할 수 있는 진단법인데요. 먼저 이렇게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배를 일단 보게 됩니다. 배의 피부의 색깔을 보게 되면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있고 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까무잡잡한 사람은 노폐물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열이 좀 많을 가능성도 좀 많고 흰 사람들은 몸에 습기가 많다든지 약간 기운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가 축축한지 건조한지도 많이 살핍니다. 축축한 사람들은 습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건조한 사람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병이라든지 피가 부족해질 수 있는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배를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배가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이 헐렁헐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체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 있고 딱딱한 사람들은 체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헐렁헐렁하고 물살같이 하신 분들은 몸에 습기가 많다든지 기운이 약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복부의 탄력도를 봐가지고 이 사람 체력도 많이 살피게 됩니다. 배 부위에서 명치에서 배꼽까지 배 아래 이거 중간으로 이게 심화라고 합니다. 심화 경결 뭉쳐 있다든지 하는 것을 심화비라고 하거든요. 이 심화비의 상태로는 심장에 열이 많아서 배가 뭉치는 경우도 있고 배가 뭉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위를 흉욕고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흉욕고만으로 봐가지고 간의 상태를 좀 살피기도 하고요. 가슴을 눌려보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흉부에 열이 많은가를 치료하기도 하고 이런 데 눌러보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어열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복직근이 탄탄하게 빳빳하게 굳어 있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복직근이 굳어 있지만 약간 몰랑몰랑하면서 드러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뻣뻣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배꼽 바로 위에 요 혈이 수분이라는 혈이에요. 이 수분이라는 혈은 여기가 뭉치면 약간 경결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수분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장,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것을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복부를 보면 옆에 여기도 복직근이 있는 라인인데 이쪽도 굳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복직근의 경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여자분들은 어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르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혈을 제거시켜주는 치료약을 쓰기도 하고요. 하복부가 이렇게 누르면 힘이 없으신 분도 있고, 이 빳빳하게 굳어 있는 분들도 하복부 쪽 순환이 안 돼서 빳빳하게 굳었다든지 하복부가 너무 무력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쪽 기운을 버텨준다든지 하는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진할 때는 유의할 게 있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베드보다는 조금 낮은 베드인데 복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적당한 높이의 베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진을 받는 사람들은 배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정확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를 때도 적절한 힘이 가해져야 돼요. 너무 심하게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눌러도 안 되고, 어느 부위가 뭉쳤는지, 어느 부위가 부드러운 건지, 어느 부위가 판판한지를 알아차리면 되고요. 이런 복진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한약재, 여기에 이제 포인트에 맞는 그 한약 처방이 생각이 나면 환자분한테 약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 심화비가 뭉쳐있는 분들은 그 뭉침을 풀고 진단 내린 게 맞구나 하고 확신감을 가지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가지고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